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복근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복근보는 이 슬라이드를 통해 정리를 한번 했었죠. 변형률, 응력, 축력, 그 다음 공칭 힘 강도 순서대로 쭉 똑같이 가시면 되는데 그 주의사항만 몇 개 바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주의사항대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조건은요. 폭은 300mm입니다. 여기 있죠, 폭이. 그 다음에 유효 깊이, 요 압축 연단에서부터 이 철근 중심까지 거리가 450, D가 450이고요. D는 인장철근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D', 얘는 압축 연단에서 압축 철근까지 거리는 80mm입니다. 그 다음 AS는 3000이라는 거는 요 인장철근 면적을 다 합쳤을 때 300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AS''이 500이라는 거는 얘와 얘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500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단면의 크기 정보였고요. 그 다음 재료는 뭐 30MPa 콘크리트 쓸 거고 항복 강도죠. 400MPa 쓸 거고 탄성 계수는 200짜리를 쓸 겁니다. 자, 이때 이런 복근보의 MN 값을 구하라 라가 문제입니다. 먼저 항상 변형률 선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변형률 선도는 일단 직선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 이 끝에 입실론 CU가요 0.0033이었고요. 이 아랫부분을 입실론 S라고 불러줬고 얘는 항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제 복근보부터는 한 요쯤에 있는 입실론 S', 즉 압축철근의 변형률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근데 얘는 탄성 가정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길이를 좀 체크를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인장철근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D라고 불러주고요. 요 끝에서부터 요 압축철근까지의 거리는 D'이라고 불러줬죠. 다음 여기서 필수가 되는 거리가 또 하나가 요 압축 연단에서부터 요 변형률이 0인 지점, 즉 중립축 C라고 우리가 불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입실론 CU는 0.0033 썼고요. 인장철근이 항복했다라는 가정 제가 그림에 표시해줬고 압축철근은 탄성이다라는 가정까지 표시를 다 해준 겁니다. 이제 응력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도 뭐 압축 콘크리트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압축 콘크리트는 등가 응력 블록을 쓸지 아니면은 포물선 직선 모델을 쓸지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포물선 직선 모델을 제가 써볼게요. 이제 포물선 직선 모델이라고 하면은 요 상수 부분이 좀 있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포물선 모양으로 떨어지고 이런 응력이 작용하는 거를 제가 포물선 직선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얘의 이제 하나하나의 응력 크기는 다 다르지만 응력의 이제 평균 크기 FAVG라고 할까요? 얘는 알파 0.85 FCK라고 제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깊이는 중립축 C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콘크리트였고 이제는 요 철근, 인장철근부터 해볼까요? 인장철근 항복이니까 요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FY가 작용을 해주면 되고 압축철근 표시를 해보면은 요 V쯤 후계 법칙을 이용한 탄성계수 ES에다가 입실론 S'을 곱한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응력 그림까지 끝내주시면 되고 알파는 참고로 이제 0.8입니다. 왜냐면 FCK가 40MPa보다 작으면은 이러면 알파는 0.8을 쓴다고 제가 포물선 직선 모델 강의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나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볼게요. 자, 응력까지 표시를 했으니까 이 응력에서 축력을 그리는 걸 이제 한번 볼 겁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그 응력 그린 거를 다시 따오보면은 자, 이런 식이었죠. 얘도 압축 콘크리트부터 다시 축력을 시작해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축력은 응력 곱하기 면적을 써주는 겁니다. 자, 축력도 요렇게 있었을 텐데 압축부 콘크리트는 이제 크기는 알파 0.85 FCK였죠. 그 다음 면적은 AB입니다. 아니죠. AB는 등가응력 블록 할 때 쓰는 거고 제가 포물선 직선 모델이니까 B 곱하기 C죠. 이거는 이제 포물선 직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잠깐 상기만 시켜드리면은 얘가 이제 면적 그리고 이게 응력 하나의 크기가 됐었어요. 자, 얘의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는 이제 베타 C가 됐었죠. 중립축에다가 베타 값을 곱한 거. 그 다음 압축철근, 인장철근부터 할까요? 인장철근 얘 해주면은 인장력은요 그냥 얘 쉽죠. 면적에다가 FY를 곱해준 거고 얘는 이제 값도 한번 지금 내볼까요? AS가 3000이고요 FY는 400MPa이죠. 이거 곱해가지고 단위 해주면은 1200kN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압축 철근은 요렇게 이제 압축력 컴프레션인데 철근의 압축력이니까 CS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AS 프라임 압축 철근의 면적이고요. 탄성 가정을 했으니까 응력은 ES 입실론 S 프라임이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죠. 이게 응력 하나의 크기인데 제가 주의해줘야 될 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축력을 구할 때 압축 철근을 구할 때는요 콘크리트 응력을 빼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요 콘크리트 얘 있죠. 얘 압축력 이거를 할 때 이 BC 얘는 콘크리트 이렇게 자르고 압축부 면적의 얘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C 여기가 B인데 이 BC를 곱한 건데 문제는 여기 있는 철근 있죠? 이 철근 부분은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콘크리트로 가정해놓고 BC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철근 압축력을 구할 때는 여기에 중복되어 있는 애를 빼주자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응력인 0.85 FCK를 한번 빼주면 됩니다. 자, 위치도 한번 다 표시해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이고요. 여 끝에서 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D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 압축력과 인장력이 똑같다라는 거를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C 더하기 CS는 인장력 T입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걸 미리 다 계산을 해주고 하는 게 빠르겠네요. 자, 여기 알파가 0.8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B값 있죠? 요 폭은 300mm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FCK가 30MPa이죠? 자, 얘 다 계산해주면은 6120C가 나옵니다. 그 다음 ASFY는 여기 1200kN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얘 있죠? 얘 AS 프라임이 요 500이라고 나와 있고요. ES 탄성 계수는 여기 200GPa이라고 나와 있고 FCK는 여기 30MPa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계산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되게 좀 복잡하죠? 500 이제 제곱밀리미터고 200 입실론 S 프라임 빼기 0.0255입니다. 다음 단위는 이제 킬로뉴턴이고 이 킬로뉴턴과 맞춰주기 위해서 킬로뉴턴 단위로 환산을 해준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약간 실수를 했는데 얘 6120C는 뉴턴 단위입니다. 그래서 킬로뉴턴 단위로 바꿔주려면 6.12C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500 곱하기 200 입실론 S 프라임 빼기 0.0255 그 다음에 더하기 6.12C는요 1200이라는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국 어떤 값을 꺼내야 되냐? 중립축이 뭔지, 즉 이 C값이 뭔지를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해줬으면 돼요. 그래서 단근보까지도 그렇게 문제를 풀었었죠. 근데 이 복근보에서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여야 하는데 지금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입실론 S 프라임. 그래서 지금 입실론 S 프라임과 C로 되어 있는 방정식 하나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C 값이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입실론 S 프라임을 중립축 C로 바꾸어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입실론 S 프라임과 C에 관련된 식이 하나 있으면 되겠죠? 얘를 어디서 꺼낼 거냐? 얘는 변형률 선도에서 꺼낼 겁니다. 어떻게 꺼내냐? 제목도 여기 입실론 S 프라임과 C라고 이제 할까요? 자, 얘를 닮음을 이용할 건데요. 요 큰 삼각형 있죠? 얘와 그 다음에 요 작은 삼각형의 닮음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이 큰 삼각형이 이제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밑변은 입실론 CU죠? 얘 닮음 써주면은 입실론 CU 대 C는요, 즉 밑변과 높이로 했죠? 이 빨간색에서 요 밑변이 입실론 S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요 높이는요 이 C에다가 이 D 프라임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C 빼기 D 프라임일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 CU 대 C는요 입실론 S 프라임 대 C 빼기 D 프라임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입실론 S 프라임을 나타내면은 C분의 C 빼기 D 프라임 그 다음에 입실론 CU입니다. 자, 그래서 요 입실론 S 프라임을요 식은 구체적으로 풀지 않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입실론 S 프라임이 지금 요 C를 끼고 있고 이 입실론 CU는 0.0033 그 다음 D 프라임은 80m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 식이 이제 중립축 C로 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가지고 한 방정식을 일단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이런 방정식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6120C의 제곱 빼기 880200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4 그 다음에 0 5개 붙여가지고 이 방정식을 완성을 시키고 이거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중립축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중에 양수 값을 우리가 채택을 해주면은 얘는 169.3mm가 나옵니다. 계산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이게 중립축 값이고 큰 틀의 이제 논리는 흡사합니다. 압축력과 인장력이 똑같다란 가정을 쓴 것도 똑같은데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라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압축 철근을 이제 중립축 C로 바꿔주는 과정. 그게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C 값을 구했으니까 뭐 요런 이제 식들 다 구할 수 있겠죠. 얘 할 수 있고 얘 C도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력을 한번 여러분이 구해보시고 그거를 구했다는 가정하에 저는 공층인 강도를 그럼 어떻게 구할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계산해보시면은 여기 있던 인장력 T는요 1200kN이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 그러니까 D'이죠. D' 위치에 있던 압축력, 철근의 압축력은요 161.32kN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쯤 해가지고 콘크리트의 압축력은요 1036.13kN이 나와요. 아까 그 C 값을 다 대입해본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보통 베타 C라고 불렀죠. 근데 얘도 이제 값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베타 C는 베타는 일단 0.4를 우리가 써주면 되고 중립축 값이 169.3이었으니까 67.72mm가 나오고요. 이 D' 값은요 80mm가 나옵니다. 다음 여기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거리 D는 450이죠. 450mm라고 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MN 값 계산해주면 됩니다. 항상 이제 중심을 하나 찍고 모멘트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번 중심을 어디다 찍냐? 요 인장력 있는 부분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근의 압축력 CS에다가 얘 곱하기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주면 되죠. 얘는 D 빼기 D'입니다. 그래서 D 빼기 D' 더하기 자, 압축 콘크리트 해주면 되죠. 압축 콘크리트는 CC 그 다음에 거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거니까 D 빼기 베타 C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베타 C 알고요. D'도 알고 즉 얘와 얘를 알죠. 그 다음 D 값도 전부 다 알고 CC와 CS를 우리가 다 여태까지 구했습니다. 이거 다 값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455.8kNm가 나오나 보네요. 아마 이제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은 요렇게 될 거고요. 원리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 단근부랑 똑같습니다. 그냥 압축 철근이 추가된 걸 가지고 좀만 더 계산이 복잡해진 거고 이제 워낙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러니까 삐걱거렸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게 버벅이긴 했는데 이 순서 자체는 좀 납득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근부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 이렇게 MN 값을 구해준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철근 가정을 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항복이냐 탄성이냐 그거를 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 기준은 0.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이 0.002를 못 넣으면 탄성, 넣으면 항복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인장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형률 선도 이렇게 다시 그려주면은 여기가 0.0033이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변형률이 입실론 S가 여기 있죠. 빠르게 필요한 정보만 체크해보면은 여기 중립축이 169.3이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D에다가 중립축을 빼준 값이니까 280.7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압축 철근 변형률을 한번 체크를 해줄 건데 얘도 변형률 선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0.0033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3 그 다음 압축 철근은 여기 있죠. 얘 입실론 S'을 구해주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3에다가 80을 빼준 89.3이면 됩니다. 자, 그럼 닮음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장 철근은 얘와 얘의 닮음을 이용해서 입실론 S를 구해주면 되고 이 압축 철근의 경우에는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제 좀 더 커다란 삼각형 있죠. 얘의 닮음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은 입실론 S 그러니까 인장 철근은요 0.0055가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입실론 S'은요 0.00174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0.00를 안 넣었으니까 탄성이 맞고요.
그다음 얘는 0.005로 0.001을 넘었으니까 얘는 항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가정이 맞았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n 값을 이렇게 구하고 철근 가정 확인까지 하면은 이제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정리되어 있는 거를 바탕으로 예제를 한번 풀어봤던 겁니다. 아까 여기 충력까지는 설명을 했고 이 mn 값에서 압축력 곱하기 거리를 전부 다 더해라 라는 말은 요거를 말을 했던 거예요. 모멘트에서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번엔 점을 여기다가 찍고 압축력 곱하기 거리, 그 다음 여기 똑같이 압축력 곱하기 거리를 해서 더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장철근 항복과 압축철근 탄성, 이거는 잠깐 짧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닮음을 이용해서 가정 체크를 해달라는 말을 했던 거고요. 되게 이제 길었죠. 압축철근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볶음보는 문제풀이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압축철근 볶음보 문제 하나 더 가져올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강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